현역가왕 22회 결승전 최종 탑 7 최종 명단 공개. 진해성 3파전 뒤집힌 시청자 투표 점수. 가수 나훈아의 명곡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꼭 불러야 할 노래로 떠올랐다. 최근 가수 진해성은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2에서 이 곡을 선택.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으며 1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진해성은 11일 방송한 현역가왕 21회에서 나훈아의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선곡했다. 치열한 경연 한복판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진해성은 잠시 쉬어가듯 힘을 뺀 무대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작곡가 윤명선은 진해성의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이 현역가왕 2에서 지금껏 보여준 그의 무대 중 최고라고 극찬했다. 설운동, 주현미 등 다른 심사위원들의 호평까지 받은 진해성은 총점 605점 중 568점을 획득하며 1위로 올라섰다.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전작 현역가왕에서도 김다연의 인생 무대에 오른 적이 있다. 노래를 너무 잘 부르려고 한다. 며 설운도의 호평을 받은 김다연은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무대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한 단계 성장했다. 공교롭게도 김다연이나 진해성 모두 미스트롯 2와 미스터트롯 2미 3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두 가수 모두 현역가왕과 현역가왕 2에서 수차례 탈락 위기를 겪었다. 김다연이나 진해성은 몇 번이나 패자부활전을 치르며 결승까지 올라가 팬들을 가슴 졸이게 했다.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이제 짐을 좀 내려놓고 느긋하게 돌아보자는 나훈아의 철학을 담았다. 김다현, 진해성의 사례로 향후 경연 프로그램에서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인데 사실 전부터 노래 예능에서 실력파 가수들이 무대에 올린 곡이다. 대표적인 가수가 박서진과 손태진이다. 손태진은 MBN 불타는 장미단에서 가창력을 총동원해 이 노래를 들려줬다. 손태진은 첫 소절부터 감탄이 터지는 편안하면서도 묵직한 음색으로 원곡의 감동을 살렸다. 박서진은 TV조선 미스터 로또에서 같은 곡을 불렀다. 박서진은 특유의 진득하게 깔리는 목소리로 나훈아와는 느낌이 전혀 다른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선보였다. 53회 강진 청자축제. 진해성 손태진 등 인기 가수 총출동. 강진 청자축제는 축제 기간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축제 마지막 날인 3월 3일 등 총 5일 동안 수많은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먼저 축제 첫날이자 개막 축하쇼가 예정된 22일에는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이자 미스터트롯 2 최종 3위에 빛나는 진해성.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자 박창근을 비롯해 슬리피, 브라운티거, 하동근, 문희옥, 황가람 등이 축제의 막을 올린다. 23일에는 미스터트롯 2 최종 2위를 차지한 박지현,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유명한 요요미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박지현은 작년 강진 수국길 축제 때, 요요미는 작년 마량놀토 수산시장 행사 때 각각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를 담당했을 정도로 이미 강진군과 인연이 깊다. 내달 1일에는 슈퍼스타 K 2016 최종 3위를 기록했으며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이라는 메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박혜원, 싱어게인, 탑10을 기록한 태호 등 젊은 가수들이 출연해 MZ세대들의 마음을 저격할 예정이다. 2일에는 복면가왕, 팬텀싱어 등의 출연 후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까지 차지한 베이스 바리톤 성악가 겸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이 출연한다. 트롯 전국체전 출연 이후 현역가왕 준우승으로 이름을 알린 마이진도 무대에 선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국민 노래로 잘 알려진 어쿠스틱 포크 트리오 자전거 탄 풍경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외에도 인기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제53회 강진 청자축제와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수많은 인기 가수들을 고심 끝에 선정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즐겁게 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공연뿐만 아니라 축제장 곳곳에 담겨있는 청자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3. 모텔 켈리, 이세영. 혈액암 최민수 걱정에 오열, 죽으면 어떡해, 전일야와. 14일 MBC 모텔 캘리포니아, 모텔 켈리, 위 최종화 예고에서 이세영이 최민수의 혈액암을 걱정하며 오열했다. 이날 천연수, 나인우분, 는 자신에게 이별을 고한 지강희, 이세영을 뒤쫓아가 그를 붙잡았다. 연수는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안 되냐, 고 물었고, 강희는 네가 상관없다고 하면 내 죄가 사라지냐, 며 그를 거절했다. 한편 지춘필, 최민수, 은 연수와 함께 자신의 병원 검진 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입원을 해야 한다는 권유를 들었다. 그는 과거 혈액암 진단을 받았었다는 설명이다. 정구, 우미와, 는 연수에게 춘필씨 혈액암 진단받은 건 3년 전이었다. 그때 항암도 12차까지 했고, 라고 알렸다. 이어, 나도 그때 암 수술을 받아서, 라면서 입원 당시 춘필과 이야기를 나눴던 때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다. 더 이상 치료 안 받겠다고. 나는 춘필씨 못 이긴다. 연수씨가 설득해달라, 고 말하며 춘필이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강희는 성당을 찾았다. 그를 찾아온 금석경, 김태형, 은 강희에게 고해성사 해봤냐, 면서 무슨 고백이든 다 듣고 비밀 지켜주겠다, 고 말했다. 강희는 제가 사람을 죽였다. 우리 엄마랑 연수 아빠를 죽였다. 그래놓고 잊어버렸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그리고 연수를 사랑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냐, 고 고해성사를 하며 울었다. 이후 그는 석경과 함께 자수를 하고자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대체 뭘 어떻게 자수할 거냐, 증거는 있냐, 면서 20년 만에 찾았다는 강희씨 기억,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하냐, 고 말했다. 이어 강희씨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벌 주고 싶은 거지 않냐, 면서 사과를 하든 벌을 받든 연수씨랑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고 조언했다. 석경의 이야기를 들은 강희는 이후 다시 연수를 찾았다. 그러나 춘필의 혈액암으로 정신이 없었던 연수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며 이야기를 미뤘다. 이에 강희는 에스더, 서혜화와 함께 외국으로 떠날 계획을 하고, 이 사실을 석경을 통해 알게 된 연수는 강희를 찾았다. 연수는 강희에게 유학, 갑자기? 꿈도 꾸지 마, 라고 말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간 뒤 최민구, 이소금에게 당시 교통사고 조사 기록을 요청했다. 이후 연수는 강희에게 난 널 막연한 죄책감 속에 널 혼자 내버려둘 수 없다, 면서 어떤 결론이 나도 꼭 내 옆에서 내 손잡고 같이 극복하자, 고 말했다. 이에 강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한편 이들은 당시 교통사고 조사 기록 결과를 확인했는데 최민구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4대가 연쇄추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희의 어머니와 연수 아버지의 교통사고는 강희가 자동차 배기통에 넣은 인형 때문이 아닌 눈길로 인한 연쇄추돌 때문임이 밝혀졌다. 이어 연수는 그의 어머니인 수지, 지수원, 위 재혼 상견례 자리에 강희를 데려갔다. 연수의 어머니는 식구끼리 상견례하는 자리인데 여길 어디라고 오냐, 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남편의 외도와 사망으로 힘들었을 때 차를 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강희가 배기통에 넣은 곰인형 때문에 하나없도 못 빠져나가며 화를 냈다. 이에 강희는 수지에게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고 말했고 연수도 정말 감사하다, 고 말했다.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강희가 춘필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강희는 자신에게 암 사실을 숨긴 연수에 분노했다. 이후 예고편에서는 춘필이 모텔 캘리포니아를 매매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희는 춘필 씨는 그렇게 맨날 꼴도 보기 싫고 귀찮게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춘필 씨 죽으면 어떻게 연수야, 라고 울며 말해 시청자들의 눈물을 유발했다.
4. 옥자연. 서울대 미학과 플러스 17년 된 이불. 지구에 못할 짓. 기안 84 반성. 나 혼산. 배우 옥자연이 나 혼자 산다에서 서울대 출신의 스마트한 일상과 비범한 생활 습관을 공개했다. 14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옥자연의 싱글 라이프가 그려졌다. 기안 84는 배우신 분이더라. 서울대 미학과 나오신 분이라며 그의 학력을 언급했다. 이어 수능 점수를 묻자 옥자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400점 만점에 390점 정도 라는 질문에는 그랬던 것 같다며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전현무는 그 정도는 될 거다. 내가 재수해봐서 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옥자연의 집은 그의 미학적 감각과 독특한 생활 방식이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침대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용한 17년 된 핑크색 이불이 깔려 있었고 멤버들이 관심을 보이자 물건을 잘 못 버린다. 남이준호, 연극 소품, 17년 된 이불 등이 섞여 있다며 자신만의 철학을 밝혔다. 심지어 신발도 밑창이 뜯어져야 버린다고 밝혀 기안 84를 반성하게 만들었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쓰지도 못할 것들을 사는 거냐, 지구에 못할 짓이라며 뜻밖의 환경 반성을 하게 됐다. 옥자연은 아침에 침대에서 그대로 눕서대하며 책을 읽는 습관도 공개했다.